화장 지우는 걸 포함해서 세안 시간, 파운데이션하고 쿠션 파운데이션은 근데 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원장님 오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요. 촬영을 위해서. 오늘 원장님께서 제대로 된 세안법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뽀득뽀득 씻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보여줄 게 뭐가 있나 네. 싶기는 한데 세수를 왜 하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세수하는 이유? 잘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했을 때는 메이크업을 클렌징하는 그 단계가 화장을 지우는 단계고, 그 이후에 평상시에 세안을 한다. 피부 없어져요. 피지가 없어지나요? 근데 이거 미끌미끌하잖아요. 물만 생기고.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피지를 없앨 수 없죠. 피지가 나오는 거는 내가 타고난 내 피지샘에서 어떠한 성분으로 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작용이 지속되는 한 피지를 억지로 그렇게 줄일 수는 없어요. 세안을 꼼꼼하게 한다고 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고, 겉에 있는 거를 살짝 닦아내는 정도를 하는데 얼굴을 엄청 뽀득뽀득하게 씻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에 있는 기름이 꼭 피지만 있지 않아요. 근데 표피 지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 지방산은 뭐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뽀득뽀득하게 기름을 다 닦아내면 걔네가 다 닦이는 거예요. 표피의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 피부를 덮고 있죠. 각질 자체도 지방성도 나고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한 피부 장벽이죠. 근데 이거를 뽀득뽀득하게 하면 실제로 피부 장벽 자체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피부가 약해지고 당연히 건조해지고 피부 자체가 약해지겠죠. 이것도 대충 씻을 수 없잖아. 저는 좀 대충 씻으라고 해요. 부드러운 세안제로 얼굴에 묻어있는 먼지 정도 닦아주는. 겉에 올라와 있는 기름이 그렇게 빡빡 문질러야지 닦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쓰는 세안제가 계면활성제잖아요. 지방 성분을 잘 씻겨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계면활성제도 약한 거 쓰자고 하잖아요. 너무 자극 주지 않는 걸로. 이걸로 적절하게 세안을 했을 때 겉에 있는 지방들은 상당수 닦이겠죠. 자기 전에 우리 보습제 바르고 자죠. 자는 중간에 뭐 먼지도 묻고 할 거예요. 이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안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물 세안만 하면은 세안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얼굴엔 어쨌건 기름기가 있고 이 기름이 이제 오래 있으면 그런 먼지 같은 걸 안고 있을 테니까 얘를 가볍게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무 세지 않은 계면활성제가 있는 세안제를 가지고 부드럽게 너무 문지르지 않고 적당량을 해서 얼굴에 하고 얘가 닦여지는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그걸로도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이 닦여 나갈 거고, 더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닦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피부가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몸도 막 때를 밀고 치아도 막 착착착착착 이렇게 닦고 뭔가 다 뽀득뽀득 이런 게 막 깨끗 이런 느낌이잖아요. 때를 미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벽이 깎이는 거예요. 건강한 각질층은 이렇게 좀 두껍지 않은데 피부 상태에 따라 각질이 쌓여있고 하니까 때를 밀면 이런 것들이 밀리는데, 문제는 때도 너무 팍팍 밀면 정상적인 각질층도 다 깎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계속 약해지는데 때를 맨날 미는 게 좋은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안을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화장했을 땐 또 다르게 그렇죠. 해야 되잖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묻히고 세안제를 덜어서 거품 내서 적당하게 문질러주고 거품이 닦이는 정도까지 하고 물기 닦고 바로 보습제까지 바르고, 이게 제가 권하는 방식이에요. 화장을 했다. 클렌징 단계가 있기는 해야죠. 화장품을 좀 효율적으로 닦으려고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는 많이 남게 되니까 남은 잔여물이 많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화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되게 싫어해요. 광고 문구를.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아주 기만적인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때문에 문제 생긴 거를 당신이 잘 안 지워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 같은 거죠. 그게 아니죠. 화장품이 남아서 문제가 되면 화장품이 나쁜 거지. 왜 깨끗이 안 지운 사람을 탓하냐고요. 지우는 게 물론 중요해요. 이거를 안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 어차피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해요. 화장품은 무조건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모공의 구조를 보면 그 안에 끼어 있던 게
적당히만 닦아줘도 상당수가 다 닦여 나옵니다. 클렌저를 썼을 때. 근데 모공 안쪽에 찌꺼기가 남은 걸 100% 다 긁어낼 수는 없어요. 3중, 4중 세안을 한다고 다 닦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근데 구멍을 막고 있을 정도의 화장품 덩어리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클렌징 단계가 있어야 돼요. 화장품 종류에 맞춰서 클렌징을 해주라고 합니다. 오일이 많은 화장품, 파운데이션하고 쿠션 파운데이션은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게 맞아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파운데이션 화장을 했는데 그냥 클렌징 워터로 닦으면 되게 여러 번 닦아야 돼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쓰면 그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오일이 적당히 제거될 정도,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비비크림이나 뭐 파우더 같이 오일이 적은 걸 했을 때는 뭐 클렌징 워터나 뭐 클렌징 밀크 같이 오일 제형이 아닌 걸로 클렌징을 가볍게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2차 세안 해주고. 근데 원장님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몇 분을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으로 얘기하면 화장 지우는 걸 포함해서 세안 시간 3분. 3분? 너무 짧아요. 그럼 5분. 한 5, 6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3분에 끝내라고 해요. 화장의 정도를 좀 줄이자. 근데 3분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화장을 하자.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원장님 오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줄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세게 닦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좀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을 지울 때 전체적으로 뽀득거리지 않게 좀 부드럽게, 세안제도 부드러운 걸 써서 하자, 여기까지. 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언니 지금 이제 화장 지우는 거 한번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래요. 촬영을 위해서 돈 내고 화장했는데. 오일로 지우고 부드럽게 2차 세안까지. 그래요. 하기 싫다. 자, 헤어밴드를 먼저 할게요. 제가 화장을 화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화장 잘 못 지워요. 그냥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 되죠. 그 보통 오일 쓰면 손에다가 해서 유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지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겠죠. 많이 문지르면. 그러니까 좀 유화시켜서 하는 것도, 오일 자체는 2차 세안할 때 다시 다 닦아주니까 이 오일로 지웠을 때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하면 3분 안에 못 끝내요. 지우는 걸 포함해서 세안 시간 3분. 저는 지금 숙달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 원장님 5분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닦으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묻어나는 게 없을 때까지 해도 되긴 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자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자, 물은 항상 미온수를 써야 돼요. 저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이 폼 제형으로 세안해 볼게요. 비누로 몇 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화장이 얼만큼 지워졌는가, 화장품 잔여물이 많이 남으면 여드름의 위험성 같은 게 올라가요. 근데 제 의견은 이거를 잘 안 지워서 골고루 다 닦았을 때 더 빡빡 문지르지 않아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를 보고 특정 어떤 부위에 많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잘 남는 거죠. 그 남은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어쨌건 여드름의 위험성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얘를 엄청 잘 지우면 여드름이 예방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남아서 문제가 된다면 화장을 안 해야겠죠. 자, 보습제는 하고서 바로 바르는 게 좋겠죠.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욕실에서 습기가 많은 그 환경에서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 됩니다. 평소에도 그냥 집에서 보습제 하나만 바르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끝이에요? 끝. 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상황에서 여드름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안 생기면 돼요. 제가 집에서 이 정도만 지우거든요. 이 정도 지우고 문제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지우는 방식이 문제가 돼서 여드름이 계속 생긴다면 화장품에 대한 문제인지 세안에 대한 문제인지 따져보기는 해야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를 잘 안 지워서 이쪽에 여드름이 계속 생기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 문제가 된다면 파운데이션보다는 비비크림 같은 걸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겠죠.
결국 절대적인 문제는 없고. 그렇죠. 세안을 보여주는 게 제가 뭐 잘해서 이렇게 따라하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거. 세안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데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 이 정도 차원에서 오늘 제가 세안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평소에는 화장 지우고 코 주변 이런 데 좀 미끌미끌하면 폼클렌징으로 2번씩 하고 이랬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좀 남는다고 해서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세안제를 만들 때도 이 세안제 안에는 다 계면활성제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보습제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피부에 남겨두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권하는 세안법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남겨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미끌미끌 하더라도 너무 자극을 주는 것 같으면 세안을 줄여서 하는 게 좋겠죠. 확실히 보여주시니까 좀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원장님의 희생 정말 감사합니다.